안녕하십니까, 최영주입니다. 자, 철도 테마 3개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현대 로템 데아티아의 푸른 기술입니다. 자, 제가 한미 글로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결국은 11%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자, 테마는 사실 그 이슈가 끝나면 일단은 소멸된다고 봐야 돼요. 이제 재파동이 나오려면 다른 이슈거리가 나와야 되겠죠. MOU는 그야말로 양해각서죠. 그거 뭐 법적인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위약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잘해보자고 악수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의미라고 봐야죠. 이제 실제로 뭐 계약이 되고 이제 추가 진행 상황이 있을 때 다른 슈팅이 나올 겁니다. 자, 철도 얘기, 뭐 고속철도 기대감 뭐 이런 걸로 일단 올라왔는데, 현대로템부터 데아티아의 푸른 기술 순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찍는 건 그냥 희망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조심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하는 전업 투자자 코너는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 특히 한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현대로템은 이제 방산이 더 강한 흐름으로 좀 볼 필요가 있죠. 자, 일단은 요건 앞전에는 뭐 폴란드 이런 문제였고, 앞전을 한번 더 볼까요? 그러면 이제 역사가 나오니까 요때가 그때죠. 예전 전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하고 이제 둘이 이제 판문점 회담할 때 요럴 때요. 요럴 때 굉장히 슈팅이 좀 강했죠. 뭐 우리가 무슨 북한의 철도를 뭐 얘기하고 뭐 이랬었잖아요. 근데 뭐 지금 뭐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대화는 단정돼 있고, 그리고 뭐 개성 사무소도 폭파하고, 자, 이런 거란 얘기죠. 이게 실제로 매출과 연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소식이 없고, 뭐 트럼프도 김정은하고 뭐 그야말로 파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런 기대감들. 근데 현대로템 자체는 사실 깔 게 없는 회사예요. 재무제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현대로템이 뭐 이거 불안한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당연히. 이제 예전에 차라리 그런 대북 관련주에서 벗어난 게 전 잘 됐다고 봐요. 이 종목은. 그리고 이제 K2 전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플랜트 쪽도 상당히 높죠. 스마트 팩토리도 있고. 자, 근데 일단 철도가 주예요. 전 차량, 이 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꾸준히 상승은 했죠. 그래도, 자, 2022년 안 좋은 장에서도 방산 테마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네옴시티까지 엮어가면서 철도랑 같이 엮는 거는 현대로템에겐 상당히 유리한, 앞으로 고지를 점령할 것입니다. 자, 방산이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우리 화해하고 끝난다고 해서 현대로템이 급락하진 않아요. 빅텍 같은 건 급락할 수 있어도 얘는 급락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런 안정성은 가지고 있다. 자,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네옴시티의 그런 환상들은 어제자로 끝났다고 봐야죠. 어제 뭐 급락한 종목들 보면, 자, 한미글로벌 아까 보여드렸고요. 코오롱 글로벌도 막 뭐 있었죠. 자, 얘도 캔들 보세요. 쭉 떨어져 15%.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갭 떴다가, 물론 이걸 급락으로 볼 수 없어요. 3.6%니까. 근데 이건 초대형주라는 걸 감안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현대로템도 이 윗골이 다시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 다시 뭐 연락이 와서 뭐 담당자가 다시 온다던가. 근데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어제는 악수하고 양해각서 사인하고 사진 찍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향후 기대감들. 지금은 기대감이지 뭘 한 건 없다는 거예요. 일단. 자, 오늘 27,000원 이탈할 수도 있다는 거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 파동은 요렇게 끝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바닥 다질 확률도 있는데, 시장이 끌고 나간다면 조금 더 유리한 면은 물론 있겠죠. 그러면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얘는 네옴시티 건만 추락하고 지지라인은 다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자, 요거를 조금 포지션을 올리면 지지라인은 이쯤이 되겠죠. 그죠? 25,500원, 25,000원 정도라고 잡을게요. 이 정도까지만 조정받으면 충분하다는 거죠. 뭐 그 이하로 안 받으면
오히려 더 좋다는 거. 굳이 이걸 갖다가 네옴시티 끝났다고 여길 급락시키고 그럴 필요는 없죠. 왜? 얘는 한미글로벌하고 달라요. 예. 얘는 뭐 이제 이 정도까지 훼손할 수도 있겠지만 26,000원까지도 현대로템은 그러진 않을 것이다.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또 계속 회자는 됩니다. 철도주, 네옴시티, 철도주 네옴시티. 그러나 그 강도는 점점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다음 종목들은 조금씩 짧게 해볼게요. 대하TI도 뭐 좋은 회사고, 뭐 철도 관련 주주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신호제어 이쪽 뭐 대하TI가 많이 좀 떠오르긴 하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앞전에 보시면 이때 뭘까요? 판문점 그때 생생하게들 기억하시죠? 이때 뭐 북한 뭐 통일 분위기였죠, 완전히. 자, 그리고 나서는 자, 시장 안 좋으면서 계속 내려왔죠. 신저가 가고 얘도 차트로 보면 이제 완성형이에요, 사실은. 3,000원 밑에 깨지면 얘는 저가 메리트가 상당히 발생한 구간이었다. 자, 그러다가 뭐 네옴시티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한번 슈팅이 나오는데 이제 관건은 뭐냐면 얘는 이 캔들을 어떻게 보존하는 겁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자, 4,000원에서 자, 3,400원 이 라인을 어떻게 보존하는 건데 일단 좀 훼손을 할 거예요, 분명히. 절반 그 이하도 훼손할 수도 있다라는 거 보실 필요가 있어요. 계속 이어지기 테마는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뭐 추가로 바로 막 무슨 담당자가 온다든지 뭐 추가로 거론이 되지 않는 한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사우디 왕세 빈살만은 나라마다 다니면서 다 네옴시티 얘기하면서 악수하면서 MOU를 작성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 그래서 어제 그래도 그나마 대하TI는 윗꼬리는 좀 짧죠. 근데 오늘 이런 종목들은 이런 스타일은 개파락할 확률이 높아요. 이런 종목도. 자, 뭐 굳이 지지선을 말씀드린다면 3,750원, 3,700원, 3,750원이 지지 라인이고요. 그거 이탈하면 여기 시가 라인까지 다시 밀릴 수도 있어요. 보시면 알 겁니다. 자, 푸른 기술은 얘는 막 그런 것도 있죠. 그 옛날에 키오스크 테마도 막 떴었어요. 자, 얘도 참 좋은 회사입니다. 기술력 있고 좋은 회사인데, 자, 얘도 이렇게 갈 그건 아니죠. 그죠? 자, 그리고 차트도 상당히 좀 지저분하게 돼 있죠. 자, 이거 전형적인 뭐예요? 이거 낚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추세는 또 잘 지키죠.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관리를 잘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은 관리를 참 잘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새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진 않죠. 뭐 1억씩 영업이익 1억 해갖고 이 회사 어떻게 먹고 살까요, 그죠? 그런 생각도 좀 할 필요가 있고 아직은 얘가 철도주를 막 수혜받기는 예전에도 굉장히 강했어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거 제가 강의 많이 했죠, 예제로. 이거는 파동의 거의 뭐랄까 정석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차트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추세선 아직 그거 보시면 아직은 빠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아마 이 장대 연봉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죠. 오늘 갭상승을 안 할 확률이 높아요. 얘도. 자, 8,200원, 그렇죠? 그리고 7,400원. 이거 어떻게 소화하느냐 관건이고요. 9,000원 저항선이 있었죠. 결국은 통과 못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하TI처럼 뭐 특별한 뭐가 있지 않는 한 계속 이슈거리로 오늘부터 또 오르고 막 상한가 가고 이럴 일은 없어요. 네옴시티로 뭘 하려면 반드시 또 뭐 추가 액션이 있어야 된다. 자, 7,400원까지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얘도 시장이 반등 나오면은 도움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리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도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주는 저는 오히려 안전성으로 보면 현대로템이 제일인 것 같아요. 자, 최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